연습했죠? 아래, 제일 아래. 어? 아, 잠시만요. 제가 이거 풀어야 돼. 네, 됐어요. 다시 해주세요. 네? 아래 공유. 어? 공유가 어디 안 보이네. 제일 아래쪽에 있죠. 이렇게 화면 터치하면 제일 아래쪽. 안 보이나요? 줌 화면의 제일 아래쪽에. 마우스를 건드려 보세요. 이렇게 쭉 제일 아래 바 쪽에 있죠. 어. 이게 뭐가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 안 두 보이세요? 개가 두 개가 떠 있지? 하나. 그 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많이 켜져 있는 줌 창 제일 아래에 보면 공유 있어요? 아, 슬라이드 쇼. 아, 이게 뭐가 떠버리니까 슬라이스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러구나, 자꾸. 슬라이드 쇼 하고 제 위 잠깐만요. 오른쪽 그거보다 옆에 하나 더 옆에 오른쪽으로 애니메이션 옆으로 이게 지금, 아, 여기, 있다. 조금 더 위로. 지금 까만 게 독화중이다 이런 게 떠보니까 그게 안 보여가지고 아, 그거 화면 그 클릭 한번 하시면 돼요. 네. 이제 이거 그렇지. 네. 슬라이드쇼 인대 되네. 그게 하고 없어진. 처음부터 그렇죠. 아, 다시 슬라이드 쇼 하고 누르고 처음부터. 처음부터. 안 눌러졌어요. 왜 안 클릭이 안 눌러지? 됐어요. 다시 하고 꼭 눌러야 돼. 거기 가서. 네. 클릭. 안 눌러지네? 왜 안 되지? 아니면 작가님 그 컴퓨터 화면에 F5를 눌러보세요. F5. 됐어요.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응. 네. 안녕하세요. 겁내지 마라 해보면 된다. 저자 이열범 작가입니다. 출간을 기념해서 제 인생 이야기와 그 속에서 얻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실은 언론사 대표 시절에는 단상에 설 기회가 많아 별로 떨리는 것도 없고 그랬는데 저자로서 여러분 앞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라 다소 긴장은 좀 됩니다. 특히 이제 청중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해봤지만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컴퓨터 앞에서 해보는 것은 처음이라서 더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게 사전 준비하면서 제목만 써놓고 연습해보는데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회사에서 급하게 원고를 썼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이렇게 읽는 형식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고 또 아까 응원해 주는 것처럼 또 공감해 주시면 또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이야기는 대략 한 5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첫째는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 두 번째는 40년 직장 생활에서 얻은 교훈. 그리고 셋째는 내 인생에서 용기가 어떻게 삶을 이렇게 바꿔 주었는가 이런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리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짜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는 그 원인이 이제 직장 생활 이런 부분에도 있기 때문에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는 조금 뒤로 미루고 직장 생활 이야기부터 먼저 이렇게 할까 합니다. 대신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오니까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제 40년 직장 생활인데요. 저는 이제 통신기술직으로 대학 4학년 때 이렇게 KT에 입사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KT는 대학생들 선호도가 매우
높아서 이제 경쟁률이 보통 한 100대 1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 실력으로는 어떻게 보면 KT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어찌 보면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KT 이렇게 들어가서 행운을 잡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입사 후 이제 처음 그 행운을 잡은 단어와는 다르게 제가 첫 발령이 거금도라는 섬으로 이렇게 발령을 났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혈기왕성한 시절에 섬에서 갇혀 산다는 것이 결코 뭐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제가 우리 이제 가족이 제가 칠남매 중에 이제 다섯째였기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생활하는 이런 부분이 많고 그래서 이제 적응은 좀 쉽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적응하면서 이제 근무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나의 인생의 그 변곡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건을 이렇게 통해서 앞으로 또 그 뒤로 그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먼저 이제 꺼낼까 합니다. 아, 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좀 여러분들이 좀 제 이야기가 또 그 이렇게 원고를 보면서 하면 이렇게 지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조금 그 좀 재밌다 재밌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더 재미있을 줄 믿습니다. 스스로 이제 자기 체면을 좀 걸어주시라 이런 이야기고요. 또 집중해 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또 책을 아직 구입 못하신 분이나 아무튼 그 옆에 또 선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제 책도 이렇게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에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변곡점이 된 사건은 이제 미역 공장의 그 전화 고장 이야기인데요. 미역 공장을 이제 제가 이제 그 일본에서 이렇게 수출하는 미역 공장이라서 전화를 거기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전화 요금도 가장 많이 내는 그 미역 공장이라 어떻게 보면 특별 관리하는 그런 전화 가입자였습니다. 그래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전화를 이렇게 고치러 이렇게 갔었는데 거기까지 이제 미역 공장까지는 한 14km 이렇게 됐습니다. 전화국에서 14km 돼서 또 한 절반은 이제 케이블로 가는데 한 7km 정도는 절반은 산속으로 전봇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가지고 전봇대가 한 120배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선이 아주 오래전에는 그 마을 이장집에 전화를 이렇게 놓으면은 그 구리선 두 선이 딱 가가지고 거기 마을 이장집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전화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 어, 전봇대를 계속 따라가면서 이게 이제 선이 두 개가 어딘가에 붙었기 때문에 전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늘만 쳐다보면서 계속 가야 되는 이런 전화 고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산속을 막 계속 걸어가면서 이제 어디가 붙었는가 하늘 쳐다보다 또 의심되는 곳이 있으면은 전봇대를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건 전봇대를 이렇게 전봇대가 놓여 있으면은 이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전화 수리를 지금은 이제 차로 막 움직여서 전화 수리하기 때문에 사다리도 이제 차에 싣고 다니고 하는데 오토바이라서 사다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뭐 딛고 올라갈 핀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 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숭이처럼 막 억지로 이렇게 해서 전봇대 끝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고장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확인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기 이제 전화 수리하려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는 이제 사다리라도 이렇게 있어서 다행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남코스 이런 부분을 이제
계속 걸어가면서 산에서 비를 맞으면서 또 비는 내리기 때문에 전봇대는 굉장히 또 미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전봇대 뭐 서너 개만 올라가도 지쳐서 기진맥진 돼가지고 여기 전봇대로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때는 거기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그 힘 다 빠져가지고 막 어떻게 뭐 퍽퍽 울기도 하고 그런데도 책임감 때문에 즉 말해서 거기가 이제 최고 고객이니까 어떻게든 고쳐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 서비스인데 그 책임감 때문에 이미 날은 어두워졌어요. 왜냐면 한 오후 4시쯤 들어갔는데 그 산속이라 더 빨리 어둠이 찾아오고 비가 내리니까 더 빨리 어둠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어두운데도 전봇대 거의 안 보이는데도 계속 이제 이렇게 전봇대에 올라가서 계속 헤매다가 결국은 그 산속에서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리고 길이 없거든요. 우선 전봇대만 있을 뿐이 길이 없으니까 헤매다가는 결국 이 낭떠러지 이렇게 제가 떨어지게 됐어요. 낭떠러지는 막 굴러 떨어 계속 대굴대굴 굴르기도 하고 해서 그러다가 이제 이게 방향감을 제가 잃어버리니까 더 이상 이제 전진도 못하고 그래서 방향감을 잃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렇게 몰랐거든요. 그래도 이제 한 그 뒤로도 한 두세 시간 막 산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이제 산으로 이렇게 내려왔었죠. 근데 이제 엎친데 적진경으로 아까 이제 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토바이를 세워놨는데 오토바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쫙 물속에 반짝반짝 이게 보여서 보니까 물이 부르니까 이게 오토바이가 이렇게 넘어져서 이제 또랑으로 빠졌었죠. 그래서 오토바이를 건져가지고 하는데 이제 시동이 이제 안 걸리죠. 물에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결국 그 또 7km를 다시 되돌아서 이제 가야 되는데 막 그게 평지가 아니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산길이 길이 험하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이고 오토바이를 막 내 던지고 가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뭐 이겨내고 결국 이제 그 전화국에 도착하니까 새벽 2시가 좀 넘었더군요.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아무 일도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주말에서 전화를 고쳤으면 한 일이 생기는데 못 고쳤으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 자기 자신의 이제 패배감이죠, 패배감. 그러니까 막 억울하기도 하고 막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어두운 그 밤에서 이제 막 가게 문 두드려가지고 오죽했으면 이제 소주 2병 사가지고 막 먹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왜 제가 이런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고생했던 부분이 저에게 이제 변곡점이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심했으면은 그 너무 힘 빠지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아마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고생 안 하죠. 왜냐면 제가 하다가 그냥 돌아가도 누가 말할 사람은 없었어요. 아니, 날이 어두워서 다시 못 고치고 들어간다고 해서 누가 뭘 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끈기로 막 결코 그 책임감 때문에 했던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하늘은 알죠. 제 마음을. 그런데 아무 결과는 없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뒷동산 오르면서 힘들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는 진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닥치더라도 별로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이제 나한테 내공이었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던 이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 또 이제 그
제가 또 변곡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KT에서. 제가 이제 열심히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전화가 이렇게 밤에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전화 후 직원들은 대부분 전화가 오면은 통신보안 여수 전화국 공지소 이열범입니다. 이렇게 이제 관등성명을 대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재밌어갖고 이놈들이 꼭 전화를 받으면 나 전화국장인데 하면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나 전화국장인데 근무 잘하고 있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야, 네가 전화국장 내가 네 하락이다 이렇게 자꾸 했었는데 그때는 전화국장이 실제로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나 전화국장인데 이렇게 하니까 저는 친구가 또 장난친 줄 알고 아, 네가 전화국장이지? 나는 네 할아버지다. 이렇게 계속 근데 어허이 나 전화국장이라 해도 그런데도 저는 안 믿고 그냥 그래 너 전화국장 맞아. 내가 그래서 네 할아버지라니까 이렇게 계속 장난치니까 이분도 몇 분 하더만은 이제 설득이 안 되니까 허허 이 사람 안 되겠구만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뒤로 이제 거기 기술과장이 전화가 왔고 일범 씨 방금 국장한테 전화 왔어 이렇게 와 진짜 죽겠더만 그때는 그래서 큰 실수를 저질렀죠 이제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저는 이제 고흥에서 근무하고 그냥 본사가 이제 여수니까 뭐 만날 일도 없고 또 도서에 섬에 있으니까 오지에 있으니까 또 어떤 기회도 좀 없었죠. 근데 그 실수를 좀 많이 해야겠다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전화국장이 초도 순시차 우리 그 공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회다 기회는 이때다 생각하고는 전화국장 왔을 때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가 이제 만들어냈어요. 기획안. 왜냐면 아까 그 막 고생하고 이런 부분을 경험을 이렇게 축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전화 시간을 AS를 단축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차트를 만들고 이제 기획안을 만들어서 그 오시면 이제 브리핑 시간에 이렇게 PTT에서 설명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꿈에 부풀었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KT 직원들이 한 5만 됐는데 내가 이걸 발표함으로 해서 우리 KT 모든 직원들이 내가 했던 방법을 따르면은 전화 AS 시간이 줄어드니까 전화 가입자들은 굉장히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야 잘하면 또 사장님 상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기대에 부풀었거든요. 근데 와 하여튼 한 달 뒤에 이제 그분들이 막 기술 과장 또 막 다른 또 그 주임들 해서 6명인가 이렇게 왔었어요. 차로. 딱 들어와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도 받지 않는 거예요, 국장이. 그리고는 다른 분 같으면 고생한다고 악수라도 이렇게 청하고 하는데 악수도 뭐 청하지도 않고 그냥 사무실로 이렇게 들어가더만은 와 이제 내 책상 앞에 이제 의자에 딱 앉더만 이제 막 서류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막 뒤지더만은 뭐 펼친 게 하필이면 그 낙인이 되지 않는 게 딱 나온 거예요. 야, 어떻게 귀신같이 그걸 왜냐면 이제 가고 나서 제가 다 찾아봤는데, 오로지 다 그 하나만 나란히 안 됐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왜냐면 늦게 들어오고 하면은 또 빠질 때가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빠지니까, 그걸 핑계 담아가지고, 모든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더라고요. 난막 침이 마르고 긴장 엄청 한 상태에서 그래서 막 그거 쓸어 담고 있는 사이에 또 뭐 발전실로 가고 막 축전실로 막 수행원들하고 우르르 가더만 또 얼른 이제 다시 쓸어 담고는 또 따라갔죠. 근데 전화국장이 이제 발전실 같은 데서 막 그 항상 매일 발전기를 돌리거든요. 예,
정전되면 안 되니까 미리서. 그러니까 그 연기가 나니까 금방 닦아도 먼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먼지를 손으로 찧어갖고 나한테 혀를 내밀라는 거예요. 그 먼지. 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막 그 수모를 당하는데 막 울분이 막 그냥 울고 싶더라고. 근데 뭐 겨우 이렇게 참았고 그 다 이제 뭐 하여튼 뭐 어, 어떻게 보면 저도 순시하면 고생한다 이렇게 격려 차원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그 전화 실수했다는 그걸 복수하러 오신 거예요. 전화 국장이라는 사람이 그 작은 그릇이 얼마나 작은지 그거 잊어버려도 될 만한 높은 이익이 있는 분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점심시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점심도 다 그 식당에다 예약을 해놨거든요. 8인분. 진짜 식당 예약해놨으니까 다 차려놨으니까 가시죠 하니까는 그건 제 말에는 아예 신경도 안 써보더라. 어, 과장, 우리 저기 저 녹동으로 나가서 녹동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섬에. 근데 녹동이 이제 거기에 선착장 가서 뭐 점심 식사하지 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무시하고 하니. 그래서 이제 그 식사를 와이프하고 둘이서 8인분 식사를 다 먹고 값은 다 치르고 이미 자려나게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제가 막 시름시름 아프더라고, 진짜. 너무 충격이, 이제 너무 기대가 컸어 그랬는지 몰라. 너무 실망도 크고, 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아파가지고, 이제 몸도, 아니, 굉장히 내가 체력도 강하고 한데도 너무 충격받아서 아파가지고 막 한 일주일 동안 뭘 먹으면 계속 토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몸이 겁을 해본 거예요. 그 정도로 막 힘든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야, 내가 자 어떻게 보면 대학 총장이 이렇게 총장 추천으로 해요. KBS가 이제 그때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앞두고 인원을 많이 모집했거든요. 그래서 대학 총장이 나를 이렇게 추천해줘서 KBS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오로지 KT만 갈 거야 막 하고 KBS에서 거부하고 했었는데 야 그걸 이게 KT를 떠나가려니까 조금 서운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사표 내고 또 사표 내니까 오히려 뭐 아쉬움보다는 아이고 잘 나왔다. 왜냐면 내가 진짜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두환 정권 때라 군인들이 대부분 다 낙하산식으로 기관장들 막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전화국장이 이제 군 출신이에요. 전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인데 내려가지고 거의 군대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막 직원들을 다루기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당히 좀 누가 타치하고 이런 부분이 싫어하고 조금 영혼이 좀 자유롭거든요. 이게 자유스럽게 놔둘 때 저 같은 경우는 막 아이디어도 생각나고 창의력도 발휘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여기서는 도저히 안 맞겠다 싶어서 사표를 이제 여수 가서 사표를 냈죠. 그러니까 전화 국장이 응? KT 들어오기가 얼마나 힘든데 응? 쉽게 사표를 내냐고 사표를 또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한 달 뒤에 생각해보고 그래도 사표 내겠다 생각하면 오라 하더라고. 근데 한 번 마음 먹어서 그냥 우편으로 보내버렸어요. 보내난 게 바로 그 사표는 됐는데 이제 그 월급은 그날까지도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나오는 그날까지 저는 이제 최선을 다했어요. 직원들한테 욕 안 얻어먹으려고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이제 아쉽지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
다음에 이제 또 그 CBS를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CBS 들어간 원인은 그때 제가 대학 2학년 때 5.18을 겪었어요. 광주에서. 그러면서 KBS나 MBC는 그런 5.18 상황을 전혀 보도도 않고 또 거의 뭐 가짜로 보도를 하니까 광주에 있는 사람은 다 알죠. 그러니까 KBS, MBC 다 불질러 버렸거든요. 예, 가짜 뉴스를 하느냐. 그랬는데 CBS만큼은 있는 사실대로 이렇게 뉴스를 하고 하니까 그때 하여튼 CBS를 굉장히 제가 이제 마음에 들어해서 CBS에 이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죠. 그런데 이제 CBS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는 교인들만 이렇게 모집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것도 몰랐죠. 근데 세례 증명서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문턱도 밟아보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세례지. 그래서 야, 이게 이제 KT는 그만뒀고 빨리 좀 취업을 해야 하는데 얼마나 좀 급한 마음에 또 절절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방법을 또 이제 생각해 내게 되더라고요. 아, 이거 그냥 포기할 수는 없더라고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안 되면 되게 하라. 또 1% 가능성에도 노력하면 된다는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거든. 그래서 전혀 모르는 교회를 제가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처음 만났는데, 아, 나 여기 교회에 열심히 다닐 테니까 세례 증명서만 좀, 그러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막 나를 처음에는 좀 이상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죠. CBS를 제가 들어가는데 세례 증명서 없어. 응? 못 들어간다. 막 계속 하니까 처음에는 웃더만은 나중에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절절한 마음이 좀 전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례증명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주는 거예요. 이제 누가 없다고 하고 뭐 여기 도장을 찍었는데 뭐 없다고 하면서 이제 뭐 오후에 또 오라더만요. 그래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제출해서 또 CBS 이렇게 합격했었죠. 그래서 합격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또 그 변곡점이 뭐냐면 이제 아까 이제 뭐 KP에서는 그런 고생을 했는데 CBS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CBS는 디캠프 목사라는 지금 선교사였는데 그분이 우리 나라에 와서 민영 방송을 최초로 설립을 했어요. 그게 이제 CBS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 방송은 하나도 없었고 이제 경성방송이 이제 KBS 전신이거든요. 그러니까 CBS가 역사가 가장 오래됐죠. KBS보다도 먼저 됐고 MBC는 이제 CBS가 생기고 나서 7년 뒤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CBS가 먼저 생기고 했는데도 지금은 훨씬 MBC나 뭐 다른 데가 더 발전해 있고 CBS는 영향력이 없는 조그만 회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저는 이제 원인 여러 가지 있지만은 리더자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왜냐면 리더자가 조금 뭐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이런 부분이 변화에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CBS가 뒤처지게 됐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그 디케이프 목사가 앉아 그 선교사가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CBS 방송을 한국 교회에 그냥 돈 하나 안 받고 공짜로 줬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운영하라고. 근데 한국 교회 그 정치 목사들이 자기들 그냥 자기들 마음에 든 사람들 목사님들을 CBS 사장으로 막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CBS가 경영도 몰라. 또 방송도 모르는 사람이 리더로 있으니 발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수십 년간 발전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거 개혁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에서 그 누구도 또 나서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기득권이고 누가 나서면은 정말 그 바위의 계란치기라서 그 사람이
깨지거나 해고당해버리고 하니까 누가 나서지 않, 그게 겁나서 나서지 않는데 저는 아까도 이제 그 고생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별로 겁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나서서 개혁을 해야겠다 해서 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차라리 혁명이 쉽지 개혁은 어렵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제가 개혁해 보려고 하니까 정말 어렵더라고 개혁은. 혁명은 막 군대나 이런 부분에 해야 밀어붙여갖고 해보니까 힘데 야 이게 기득권층을 이렇게 깨뜨리면서 개혁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제 뭐 죽기 살기로 해서 이제 노사 합의안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CBS는 개혁을 한다. 정말 사장도 이렇게 외부에서 낙하산식이 아니라 이렇게 어, 선출해서 뽑는다. 이런 개혁안을 마련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장과 제가 사인을 했거든요. 서명했는데 와 그냥 서명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사측에서 그냥 그거를 합의안을 파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노조가 파기하는 건 봤어도 사측이 어떻게 파기하는 거 처음 봤다면서 진짜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이제 와 이제 드디어 내가 고생했던 게 보는구나 했는데 그게 기습적으로 당해버리니까 아 이제 갑자기 패배자가 됐죠. 그래서 패배자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기득권들이 칼날을 진 게 아니라 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막 칼을 휘두르면서 이제 개혁의 선봉에 나섰던 나를 비롯한 한 21명이 이렇게 해고를 당했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뭐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법 테두리 안에서 개혁을 하고자 했는데 그 법까지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회사는. 그래서 해고당하고 하면서 또 1년 넘게 그 무노동 무임금이거든요. 이게 1년 정도를 임금 없이 진짜 생활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막 뭐 전세금 떼서 뭐 월세로 살고 막 또 알바도 하고 그 정도로 이제 고생을 해서 결국은 이제 저는 이제 우공이산이란 이런 그 말처럼 우공이 산을 이렇게 바다로 옮기는데 그 지금은 불도저가 있으니까 뭐 쉽겠지만 그때는 삽으로 다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해가지고 안 되면 또 우리 아들이 그걸 계속 옮기고 또 아들의 아들이 옮기면은 언젠가는 그 산이 이렇게 옮겨진다는 이런 그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저도 내가 안 되면 또 내 뒤에 사람이 하고 결코 언젠가는 포기만 안 하면 된다는 이런 정신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5년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제가 추진했던 개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직원들 중에 이제 사장이 이렇게 되고 왜냐하면 투표로 해서 선출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5년 넘게 저는 단 한 번도 진급도 못하고 이제 물론 회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해고해도 그게 무조건 우리가 이기니까 결국 나중에는 이제 복직도 시켜줬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미운 털이 베끼니까 계속 진급도 안 시키고 했는데 이제 사장이 직원 사장대가 되고 하니까 이제 정상적인 회사가 되니까 저를 이렇게 이제 컨택해가지고 이제 우리 CBS 자산을 맡기는 이제 최고 책임자를 이렇게 앉혀줬어요. 그래서 제가 본사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어떻게 하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회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월급도 못 준 이런 회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부분에서 본사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때 이제 사무실이 보통 뭐
280만 원 평당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리모델링 하면서 사무실을 상가로 1층, 2층을 상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상가면은 이 그 비싸거든요. 임대료가. 그리고 목동 중심이라서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280만 원짜리를 3천만 원짜리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 수익도 늘어나고 건물이 그때 800억 정도 됐는데 내가 이제 그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복층 공사를 막 공사를 크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 2천만 2천억짜리 이렇게 탈바꿈 시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렇게 과정이 제가 좀 어려움 겪고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너무 힘들었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됐던 거예요. 그런 부분이 나한테는 진짜 내공이 생기고 단련돼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흔들리지 않고 이런 부분이 되었던 것이죠. 그게 이제 나를 성장시켰고 그래서 좀 이제 여기 이제 좀 넘기면서 이야기했으면 계속 이야기 빠지다 보니까 여기 CBS에서 이렇게 여기 밑에 이런 부분을 옛날 사진인데 요거를 이렇게 상가로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큰 업적을 제가 남겼었죠. 이제. 그래서 이제 같은 이야기지만은 이렇게 내가 고난을 겪고 이런 부분이 어, 나한테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겁낼 필요 없다. 그 겁낼 게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맞서 싸우면은 나한테 내공이 돼서 나를 더 이제 단단하게 만들더라 이런 부분이고 또 실패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린다면은 그 G라고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 그 이제 회장이 자기가 이제 부회장일 때 이제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완전히 폭삭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아 제가 회사를 떠나겠습니다 하니까 그 회장이 당신이 왜 떠나? 응? 당신이 이거 실패하면서 그 실패의 경험이 얼마짜린데 떠나 하면서 못 떠나게 만들고 그 실패라는 것은 엄청난 경험이고 그게 정말 자산이거든요. 그 회사. 근데 떠나버리면 그 자산이 날아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실패라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실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그 제너럴 회장이 그 경영의 신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정도 재결치 회장이 그렇게 된 부분은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경영의 신으로 되는 그런 부분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명성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만큼 세계적인 우수한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좀 어떤 일이 앞에 오면은 막 겁내고 이러는 분인데 겁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재책이 이제 겁내지 마라 해보면 된다는데 저도 어떤 글이 다쳤을 때 이렇게 겁내지 않고 해보면 진짜 되더라고요. 또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실패가 아니고 내 에너지가 되고 또 그게 이제 자산이 되는 부분이라서 실패하더라도 이렇게 겁내지 마라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제가 책을 쓰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책을 경영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경영 맥도 여러분들한테 팁으로 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저기 책을 쓰게 된 동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제가 제 친구가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 친구가 나주에 가서 우리 복숭아를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 기억이 없는 거예요. 친구는 막 신이 나서 야 우리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나주 가서 먹어서 아무 기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야 진짜 이게 내가 40년 생활했던 이런 부분
싹 지워지면 어떡하지? 이런 위기의식이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야, 컴퓨터나 이런 부분은 아무리 하드에 입력해놔도 사라져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 종이로 인쇄물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책을 써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책을 써야겠다고 결심한다 해서 바로 또 써지든 않고, 뭐 맨날 작심삼일, 또 했다가 또 작심삼일, 이런, 자꾸 이제 했었는데, 그, 진짜 책을 쓰던 이제 계기가 이제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누구한테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아, 책을 쓰려면 제목을 이렇게 써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목이 없어서 나는 이제 못 썼구나 해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여기 보여드릴게요. 제목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집단 구타를 당해가지고 엄청 막 얼굴이 붓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12명한테 막 집단 구타 당했거든. 그래서 이제 복수심에 불탔죠. 그래서 운동을 배워야겠다 해서 합기도 체육관에 이렇게 나갔어요. 합기도 체육관 나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뭐. 그래서 뭐 10개월 만에 1단자가 되고 막 2단 따고 하면서 아까 한 것처럼 합기도에는 여러 가지 뭐 종합 무술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런 쌍절곤도 막 하고 하면서 열심히 해하고 어떻게 보면 싸움에 대해서 경지에 이를 정도로 됐어요, 제가. 근데 이제 싸움에 대한 경지에 이르니까 아, 복수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아, 진정한 복수는 용서하는 거다. 이런 반전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딱 하니까 아, 제목이 하나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 진정한 어, 용서 이런 부분, 진정한 그 뭐 복수는 용서 이런 제목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목을 이제 40개를 이렇게 하룻밤 자고 나면 막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또 하나 떠오르게 해서 한 40개를 제목을 썼는데 제목 쓴다고 또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글 써진 게. 그래서 또 작심삼일 되고 했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담배 피우는데 옆에 있었는데 자는 이제 담배는 안 피우는데 아, 이 담배를 이렇게 끊으려고 하는데 담배가 안 끊어진다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이 야, 담배를 끊으려면은 네 가족들한테 공표를 해. 나 오늘부터 담배 끊겠다. 그러면은 네 가족들 앞에 공표해놓고 네가 피우겠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한테 공표를 해. 아, 거기서 이제 힌트를 아, 나도 책을 쓰겠다고 공표를 해야겠다 해서 우리 이제 감리단에는 한 18명인가 있거든요. 그때 광주에. 18명이 이제 거의 매일 회의를 해요. 근데 회의 시간에 느닷없이 저도, 아,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저도 올 안에 책을 한 권 쓰겠습니다. 이렇게 공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켜야 되니까 죽기 살기로 지켜야지 이거 거짓말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퇴근하고도 남들은 이렇게 이제 5시면 퇴근하는데 남들은 퇴근할 때 저는 이렇게 남아 있었죠. 남아가지고 혼자 그 큰 사무실에 혼자서 전등불 켜놓고 글 쓰는 걸 계속 했었죠. 보통 한 서너 시간씩 해서 밤 9시 되면은 이제 뭐 배도 고프고 그래요. 막 보통 점심을 거기 현장들은 일찍 시작하니까 11시에 밥 먹어버려요. 근데 9시까지 밥 안 먹으면 배도 고프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그것도 습관이 되니까 배는 이제 안 고프거든요. 9시까지 막 해서 어쨌거나 이렇게 글을 써놨는데 글 써놨다 해서 책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책 되는 방법도 모르고 해서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페이스북은 했었는데 거기서 우리 이제 정원 작가님, 우리 코치님을 제가 이렇게 첫 만남을 해서 제가 이렇게 글 쓰는 사람들 이렇게 가입을 해서 이제
제목했던 부분도 이제 다시 또 이제 작가님 정해주고 해서 이제 다시 또 써야 되고 이런 과정은 있었는데 어쨌거나 어, 결국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생하고 뭐 했고 또 고생 뒤에 또 보람도 있었고 또 리더자로서 이런 역할을 많이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책에 담아서 이렇게 책을 내게 됐었습니다. 아,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다. 이제 질문을 또 해야지 이제. 경영 매개돼서 이제 울산에서 이제 한 이런 부분이 이야기를 못했으니까 이게 안 되겠네. 이제 책을 쓴 계기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두 가지가 뭐였을까요? 채팅방에 써주시면 먼저 써주시는 분들께 상품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 두 개 다 써주세요. 네. 서신만에 안에서 제가 선물 분명 드리겠습니다. 음. 김은아 그 다음에 작가님 일단 올려주셨고, 한 개, 두 그다음 개 있었어요. 두 개. 두 가지. 기억력 때문에. 하나가 안 나오네요. 이제 하나만 써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CBS 개혁을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개혁의 성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이제 개혁의 성과가 이루어지는으로 해서 저도 이제 또 이렇게 그 내게 맞는 신발을 신을 수 있었기에 이제 상당히 CBS에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제가. 예. 성과가 이제 끝났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강의 제가 이제 많은 걸 준비했는데 뭐 한 3분의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너무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짧게 할 건데 후회도 되는데 하여튼 그 조금 시간 조절을 잘 제가 못한 것 같고 좀 그런 부분에서 미안하긴 한데 참석해 주신 모두에게 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모두가 이제 해보면 된다는 용기. 그리고 이제 여기 참여하신 분, 책 쓰신 분도 있고, 또 아직 써야 할 분도 있겠지만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공짜는 없거든요. 분명, 아까 내가 그 계획은 안 하고 남아서 그 했던 것처럼 그런 과정을 여러분도 좀 겪어가지고 모두가 책을 한 권 내는 금년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유 해지해 주시고요. 그, 이열범 작가님, 네, 예. 잠시만요. 공유 먼저 해지해 주시고, 지금 공유 중지.